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북핵 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핵 균형을 위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학자로서 객관적인 사실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하여 저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일본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핵무기 개발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게 핵무기 개발하는 것은 북핵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이나 실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원칙은 핵무기에 의한 보복 공격으로 위협해서 상대방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비해 산업 역량이 훨씬 더 큰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을 경우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룩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핵무기 폐기를 통한 비핵 균형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진정한 의도로 핵무기 폐기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핵 위협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능력 자체는 핵무기 개발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농축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리나라는 농축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일본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2개 국가가 협력하면 핵무기 개발 자체도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은 9톤 정도의 플루토늄을 본토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할 경우 핵무기 제조 시간을 무척 단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의 발휘도 금방 보장될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다 해도 한국 단독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지만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경우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개 국가가 공동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국제사회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더라도 2개 국가가 협동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입니다. 한일 양국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안입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자체 핵무기 개발 시 예상되는 국제사회 제재 등 다양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냉전처럼 미국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요구 또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공유, 뉴클리어 쉐어링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나토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미국 핵무기는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인 우수성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핵 균형이 아니라 우세한 핵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둘 경우 미국과의 동맹이 고정되기 때문에 외교적 융통성을 상실할 수 있고,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민들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과연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한국과 일본의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보다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가 더욱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미국이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배치할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2019년 가을에 전략사령부의 실무자들이 동북아시아 핵 공유의 필요성을 제기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해서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이라서 더더욱 핵무기 전진 배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함께 요청할 경우 미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에 배치한다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기술로 미 핵무기를 지상에만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양국과 미국이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함정이나 잠수함에 탑재한 형태로 동해상에 상시 배치한 상태이거나 한국과 일본을 위하여 사용할 핵무기만 괌에 별도로 보관하면서 한미일이 공유하는 형태 등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W76-2라는 소형 핵무기를 그들의 전략 잠수함에 배치하고 있고 핵탄두를 장착한 소형 순항미사일, 즉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한미일 3개국이 동북아 상황에 부합되는 형태의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전진 배치되면서 동북아시아에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경우 한일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토와 같은 핵 동맹이 동북아시아에도 출현하는 것이고 한일은 동맹 또는 최소한 준동맹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를 지상에 배치한다고 할 경우 한국은 국토가 좁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과 인접해서 상대의 기습 공격에 취약할 수 있지만 일본은 거리가 이격됐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수준도 높아서 안전한 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져서 미국이 현 확장 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것인데 이에 구현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1대1 핵 공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일 3국 간의 핵 공유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이러한 핵 공유의 전제 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일본의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 북한으로부터의 거리, 신뢰성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사로잡힐 경우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핵 위협은 감정에 사로잡힐 여유를 주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한일 협력은 바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정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